30년, 성공을 위해 달려온 제 삶의 끝자락에서 저는 잃어버린 줄 알았던 딸을 다시 만날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 같은 만남 뒤에는 가장 믿었던 오른팔의 추악한 배신과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죠. DNA 검사 결과까지 조작했던 그들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밝히고 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서울 강남 미래도시개발그룹 본사 65층. 이재현 회장은 창밖으로 펼쳐진 디지털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미래도시의 축소판 같은 서울을 굽어놓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흙먼지 날리던 금호동 골목길의 풍경과 함께 언젠가 이곳을 최첨단 스마트시티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젊은 날의 야망이 뒤섞여 흘렀다. 성공만이 전부라고 믿었던 시절, 그는 효율과 발전을 맹목적으로 추구했다. 그러나 그 질주 끝에 남은 것은 금호동에 묻어버린 채 잊으려 했던 잃어버린 딸의 그림자와 깊은 후회뿐이었다. 은퇴를 앞둔 지금 금호동 재개발은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그의 황폐해진 내면을 재건하고 과거의 그림자를 마주할 마지막 기회였다. 박 부사장, 금호동 프로젝트, 내 마지막 수건 사업이야. 단순한 재개달이 아니야.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상흔을 덮을 마지막 기회지. 이재현 회장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깊고 무거웠다. 그의 눈빛은 성공에 대한 확신보다는 풀리지 않는 죄책감과 희미한 희망이 교차하는 듯 보였다. 회장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박태준 부사장은 능숙하게 답하며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회장님은 이제 낡은 배나 마찬가지야. 순항할 때까지 조종하다가 적당한 시점에. 그의 야심은 섬뜩한 그림자처럼 그의 미소 뒤에 숨어 있었다. 이재현 회장의 뇌리에 젊은 날의 격렬했던 열망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금호동의 낡음과 가난을 벗어나 번영과 풍요를 갈망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질주했고 때로는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딸의 유괴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지만 그는 슬픔을 애써 외면하며 더욱 성공에 매달렸다. 이제와 생각하니 그때 그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의 나는 효율이라는 망치로 모든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짓는 것만이 발전이라고 믿었지. 낡은 것은 무가치하다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어. 그의 독백은 공허한 사무실 안을 맴돌았다. 박태준 부사장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걱정하는 듯했지만 속으로는 회장의 과거에 대한 집착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최수진이라는 인물이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며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하기 쉽지 않을 듯합니다. 감정. 그래, 어쩌면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지. 이재현 회장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회의감이 감돌았다. 다음 주에 만나보겠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봐야겠어. 그의 눈빛은 냉철했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호기심과 함께 아주 작은 불안감이 숨어 있었다. 며칠 후 이재현 회장의 검은 세단이 좁은 금호동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섰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 뭉게구름이 흘러가고 좁은 골목 어귀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는 차창밖 풍경을 낯선 듯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그에게는 탈출해야만 하는 갑갑한 공간이었던 이곳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의 옆에 선 오상민 역시 굳게 담은 입술과 미묘하게 떨리는 눈빛으로 창밖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깊은 시선 속에는 오래된 회한과 함께 잊히지 않는 과거의 잔상이 스며 있었다.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운전기사의 안내에 이재현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주민센터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함과 함께 낡은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어려 있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반발이 거세군요. 이재현 회장의 말에 박태준 부사장은 냉담하게 답했다.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 돈 앞에서는 무릎 꿇게 될 겁니다. 주민센터 회의실 안은 냉랭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재현 회장과 마주 앉은 최수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이 금호동 주민들의 뜻을 모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이재현입니다.
이재현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짧게 답했다. 그는 최수진의 강렬한 눈빛 속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마주한 듯한 착각에 잠시 빠졌다. 옆에 앉은 오상민은 그런 회장을 불안한 듯 쳐다보았다. 박태준 부사장은 능숙하게 미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화려한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첨단 기술과 편의한 주거 환경, 막대한 경제적 이익.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최수진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다. 회장님, 당신이 꿈꾸는 미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첨단 기술 뒤에 숨겨진 당신의 과거는 이 금호동의 현재를 덮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요? 최수진의 질문은 날카롭게 이재현 회장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뇌리에는 젊은 시절 성공만을 쫓았던 자신의 모습과 그 과정에서 놓쳤던 소중한 가치들이 떠올랐다. 최수진 씨의 말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이전과는 다른 진지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단했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회의 후 박태준 부사장은 초조한 표정으로 이재현 회장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저런 감상적인 이야기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회장님의 수관일 뿐만 아니라 그룹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박 부사장,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지. 이재현 회장은 냉담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해져 있었다. 옆에선 오상민은 그런 회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더욱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며칠 후 최수진과의 비공식적인 만남 자리에서 그녀는 무심코 키위 알레르기가 심하다고 말했다. 어릴 때 키위만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혼쭐이 났었죠. 그녀는 웃으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 순간 이재현 회장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의 뇌리에 어린 딸 수진이 키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혹시 발진이 심하게 올라오고 숨쉬기가 곤란해지는 증상인가?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최수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어떻게 그걸? 이재현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은 깊은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옆에 있던 오상민의 안색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이재현 회장과 최수진을 번갈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어쩌면 하는 희망이 꺼진 불씨 속에서 다시 피어오르는 듯했다. 그날 밤 이재현 회장은 서재에 앉아 밤새도록 생각에 잠겼다. 키웨 알레르기, 뇌리를 떠나지 않는 어린 딸의 모습, 그리고 최수진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기시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어린 수진의 해맑은 미소가 담겨 있었다. 그 옆에 놓인 최수진의 사진 속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는 결심한 듯 강승민 감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팀장, 극비리에 최수진이라는 사람의 모든 정보를 조사해주게. 과거 병원 기록까지 꼼꼼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DNA 검사를 극비리에 준비하도록. 며칠 후 강승민 팀장이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내밀었다. 최수진의 과거 병원 기록에는 어린 시절 심한 키위 알레르기를 앓았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재현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검사 의뢰서에 서명했다. 이번에는 박태준에게 알리지 않고 외부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했다. 며칠 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이재현 회장에게 강승민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관계 99.99% 일치합니다. 강승민 팀장의 목소리는 감격과 놀라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재현 회장은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30년. 잃어버린 줄 알았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의 가슴은 격렬한 감동과 함께 딸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감으로 가득 차올랐다. 그때 그의 뇌리에 섬뜩한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초기 DNA 검사 결과는 분명히 불일치였는데 누가, 왜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일까? 그의 시선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오상민에게로 향했다. 진실을 확인한 이재현 회장은 곧바로 움직였다. 그는 강승민 팀장에게 박태준 부사장의 비리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오상민을 은밀히 불러 지난 30년간의 행적에 대해 추궁했다. 오상민, 자네가 내게 숨긴 것이 있지 않나?
이재현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오상민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하던 그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자 결국 과거의 어두운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빚에 시달리던 그는 딸의 유괴 사건 당시 유괴범들에게 회장의 개인정보와 동선을 흘렸던 것이다. 뒤늦게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는 회장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켜왔던 것이었다. 초기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한 건 역시 그의 죄책감을 영원히 묻고 싶었던 마지막 발악이었다. 오상민의 충격적인 고백에 이재현 회장은 깊은 절망감과 함께 오랜 세월 자신을 속여온 측근에 대한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러나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에도 그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즉시 박태준을 해임하고 오상민의 모든 죄를 밝혀 법의 심판을 받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그는 자신의 딸 최수진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진실을 알게 된 최수진은 큰 혼란과 충격에 휩싸였다. 30년 동안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실은 간절하게 자신을 찾아 헤매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 뒤에는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어두운 음모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재현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과거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은 굳게 닫혔던 그녀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이후 이재현 회장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하고 권위적인 기업 총수가 아니었다. 딸과 함께 금호동 골목길을 걷고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상생의 가치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딸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금호동을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미래 스마트시티 계획은 전면 수정되었고 최수진의 상생도시 재생 비전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낡은 건물들은 외관을 유지하되 내부는 최첨단 복합 문화 공간으로 골목길에는 AI 기반의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두 세대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도시 모델이 탄생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어느 날 금호동 마을센터 광장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새롭게 단장된 건물들은 과거의 흔들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현대적인 편리함을 더했고 광장 곳곳에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이재현 회장은 딸의 손을 잡고 광장을 천천히 걸었다. 그는 이제 딸의 이름을 이수진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졌다.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이 풍경 정말 아름답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께서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이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에게 기대섰다. 아니다. 네 강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거야. 이재현 회장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남기고 싶은 진정한 유산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의 행복과 함께하는 미래. 그들은 광장 한켠에 마련된 작은 무대 앞으로 걸어갔다. 무대 위에서는 금호동 주민들로 이루어진 작은 합창단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이수진이 마이크를 접고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저에게 이 금호동은 단순한 동네가 아닙니다. 아픔과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제 삶의 뿌리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따뜻한 분이 계십니다. 그녀의 시선은 단상 아래 앉아있는 이재현 회장에게로 향했다. 이재현 회장은 딸의 따뜻한 눈빛에 감격하여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딸에게 힘찬 박수를 보냈다. 축제가 끝나고 낡은 골목길을 함께 걷던 부녀는 오래된 이발소 앞에 멈춰섰다. 어릴 때 아버지 손잡고 와서 머리 깎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이수진의 말에 이재현 회장은 흐릿한 옛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래, 네 작은 머리카락을 쓰다듬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하구나.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30년의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드리웠던 깊은 그림자는 이제 희미해져 있었다. 금호동의 저녁 노을은 붉게 타올랐고 아버지와 딸의 안날을 따뜻하게 축복하는 듯했다. 이재현 회장은 이제 진정으로 깨달았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삶이라는 것을.
금호동의 빛은 그렇게 아버지와 딸의 가슴 속에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